동물행동교정 다정 11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양상담 실화에 고양이가 계속 밤마다 우는 이유 1화 녹화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캣산업 박람회 1회죠? 여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고양이 상담하는 곳이 더 없어서 줄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퇴근도 정말 늦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 고양이 상담 받으려고 정말 옆 부스까지 다 침범하셔서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줄을 서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이 울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별별 방법들을 다 해보셨을 건데요. 중요한 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 강아지 훈련법 같은 경우는 소위 잘 먹힌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참 방법이 드물어요. 단순합니다. 사냥놀이 해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양말로 엉덩이 냄새 교환하고 다 해보셨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사실 강아지 훈련법에만 쓰이는 또 쓰여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신호들, 이 교감들을 오히려 더 방해해서 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고양이 행동학을 강의하는 반려동물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고양이 교육 및 훈련에 반드시 실패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냄새요법, 방금 말씀드렸죠. 콧등 때리기, 머리나 엉덩이 때리기, 또는 가두기, 물 뿌리기, 간식 주기, 놀아주기, 무시하기. 만약 이 10가지가 정말로 고양이 훈련법으로 정식 훈련법으로 채택이 될 만큼 효과가 있다면 지난 2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마 28년 전에 망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효과를 보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에게 나쁜 습관을 더 길러주고 집사님들과의 관계만 악화되는 최고의 지름길이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가축화 시기가 좀 길다 보니까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회복되는데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물론 개체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한번 관계가 나빠지면 정말 평생을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고양이의 매력이자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1번에서 7번 방법은 학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동물이라 그래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만약 사람에게 했다. 우리가 사람 자녀에게 했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거의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될 만큼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고양이의 어떤 행동 교정의 정석처럼 마치 알려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1번에서 7번 방법을 쓰실 것 같으면 고양이를 왜 키우시나요? 그냥 불쌍해서 밖에서 데려오고 서로 행복하려고 입양했는데 오히려 저런 방법들을 매일매일 쓰신다면 이 고양이들 입장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그죠? 네,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고양이 행동 전문가, 즉 고양이 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도권의 고양이 행동학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고양이 행동학이라 그래서 배우러 갔는데 오히려 강아지 행동학을 이야기하거나 너무 이론 위주로 설명을 하셔서 자퇴를 하시고 저희 다정 124에 동물행동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들으러 오신 학생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수업 뭐 주세요. 저는 현재까지 고양이 문제행동 상담만 5천여 건을 했고 그 중에 고양이 울음만 2,300여 건을 했습니다. 전 수의사, 훈련사, 동물업체 사장님도 고양이만 오랫동안 키운 사람도 아닙니다. 2010년부터 반려동물 공부를 시작했고 2012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반려동물 행동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황이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 저희 글을 보셨거나 또는 저희 제자님들이시거나 다정 124 관련자이실 거예요. 왜냐면 다정 124에서 28년 동안 필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공에도 성공, 실패에도 성공하는 성공 실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정 124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들이니 이 글을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공부하듯이 보신다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10번 전후로 보시면 될 듯한데요. 다정 124는 동물의 본능을 이용한 실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방법들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걸고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해결도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제부터 메모지 또는 휴대폰 메모 준비하시고 보세요. 우리 집 고양이가 밤새 울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울어요. 네, 실제 우리 반려자분들의 문입니다. 고양이가 6살이고 중성화 수술도 아기 때 했는데 새벽마다 울어요. 주로 밥이나 간식을 달라고 하고요. 잠을 안 자고 가족들만 보면 울어서 새벽잠을 설친 지 6년이 됐어요.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하나 둘 드시고 잠드는데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사료가 그릇에 남았는데도 새로 달라고 또 울면서 쫓아다니고요. 상담 후 오타네요. 당일부터 효과를 보셨습니다. 네. 상담하는 즉시 효과를 보셨습니다. 사실은. 네. 동물의 소리내는 모든 행동을 발성이라고 합니다. 들이마신 공기가 폐에 들어가고 횡격막의 작용으로 공기가 다시 성대를 거쳐서 코나 입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소리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성대의 모양과 소리의 방향이 코, 입, 더 나아가 입의 뒤쪽, 앞쪽, 혀의 모양, 후두의 위치, 흉성 비율과 두성 비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동물의 신체 크기 등에 따라 소리의 크기나 질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쉽게 말해 가수 박진년 씨가 모 프로그램에서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말해서 화두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 음색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물, 여기선 고양이죠.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고 부드럽다. 상냥, 조형, 웅얼 중에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주기가 짧으며 소리가 불분명한 이 붉은색 글씨에 있는 문제가 이 작고 부드러운 소리 중에서도 우리 반려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소리 중에 하나죠. 상냥하고 조용한 소리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크고 강한 소리입니다. 외침, 소리침, 절규, 분노, 슬픔인데 이 중 이 외침 같은 경우 그리고 절규나 분노 같은 경우는 슬픔도 마찬가지죠. 아주 반복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소리 때문에 이렇게 사람도 또 동물도 함께 짜증이 나다 보면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번에서 7번 또는 1번에서 10번의 그 방법들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안 되고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봤지만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는데요. 이 웅얼거리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두려움, 공포 또는 건강 상태의 문제, 피로함, 우울감, 무기력감, 자신감, 애교, 졸음, 이렇게 트라우마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행동학에서는 시민성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죠. 네. 이렇듯 웅얼거리는 원인만 살펴봐도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해결책은 단순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양이 행동 교정, 고양이 훈련에 실패하는 이유랍니다. 네. 그러니 지금 여기 문의 보시면 뭐 4년이 넘어간다. 아까처럼 6년이 넘어간다. 뭐 3년간은 정말 눈 맞고 귀 맞고 그죠? 입 다물고 이렇게 뭐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 잠을 계속 못 주무시면요. 이렇게 고통스러우십니다. 네, 그죠? 밥 먹는 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양질의 숙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 비디오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시죠. 예, 녹음 비디오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얘 데리고 왔을 때 주변 사용자가 제가 얘 데리고 왔을 때 주변 사용자가 이런 소리를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성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뉴스 보면은 살인사건도 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 만족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집 고양이가 울어요에 대한 해결책이 단순하면 안 되겠죠. 뭐 단순하고 싶으시다면 뭐 진짜 개체를 때린다거나 이러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다간 우리 고양이의 마음과 건강에 너무 해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단순한 해결책을 잘못 쓰시게 되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면서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는, 왜냐면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올 때 단순히 놀아준다, 간식 준다, 혼낸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는 채로 예를 들어서 뭐 엄마를 잃은 마음에 슬퍼서 우는 고양이에게 가두기를 시도한다? 이 고양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은 여기서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고양이가 탈출하거나 절식, 공격, 화장실 문제 등 다양한 2차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훈련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강압적으로 썼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다른 문제, 뭐 우울증, 섭식 거부라던가 또는 스킨십 거부 등의 또 다른 2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고양이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고양이 울음을 진짜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정 114가 그런 곳이고요. 그러한 연구 결과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자님들께 동물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직업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집사님도 모두가 쉽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양이를 행동 교정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딱 봐도 아시겠죠? 장난감 낚싯대가 아닙니다. 낚싯대를 저희가 큰 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시중에 또 긴 낚싯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장난감 낚싯대와 진짜 낚싯대는 세부적인 요소에서 많이 달라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발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발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필요 및 필요 이상으로 짖거나 우는 행동이며 방어성 발성 또는 공격성 발성, 그리고 쓸데없는 발성, 무의미한 헛 발성, 관심 요구 발성, 유의성 발성 등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 질환이 있죠. 이거는 무조건 병원을 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에 환경 자극이죠. 이사나 이소, 입양, 파양, 환경 변화, 가족 구성원 변화, 귀가 시간의 변화, 출장, 입대, 입원 등 이런 것들이 환경 자극에 속합니다. 물론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몇 시까지로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자격증 강의처럼 되니까 넘어갈게요. 분리불안, 격리불안, 부적절한 강화학습이죠.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울 때마다 핸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만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울 때마다 간식 주고 말 걸고 아이 컨택, 눈 맞춤 하시는 등이 이 고양이에 따라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그건 오늘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관찰 및 모방 학습, 트라우마, ADHD, 인지장애, 유전 등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반려견, 반려묘, 문제행동, 카톡 통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로 문자 문의만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2편과 3편에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